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들 때는 다 같이 버티자. 그리고 나도 좀 마음에 힘이 생기는데 옆에 애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힘들다가 한번 쫙 반등을 해줬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 전혀 따라가질 못했고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약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이건 이거대로 걱정을 해야 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좀 마음에 좀 근심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게 그래서 좀 힘든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 지금 힘을 내려면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슈가 뒷받침돼 줘야 될 텐데 사실 실적을 제외하고선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가 그닥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장 자체에 초점 맞춰서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려야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주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투자 뉴스 7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우려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19일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까지 울산 5공장의 2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오늘과 20일에는 울산 3공장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기아도 오늘까지 광명 2공장에 대한 휴업을 실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가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컴퓨팅이 가능한 초거대 AI 인프라 확보와 개발에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빠르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LG가 인공지능 분야에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 증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된 상황이고 이건 좀 이제 좀 질리는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생산 차질은 글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수년이 지나고 지금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021년도에는 반도체가 부족했잖아요. 이런 말을 꼭 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러게요. 느낌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주요한 이슈인 만큼 매일같이 업데이트된 소식은 전해드릴 겁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메리츠 3사가 배당 성향 축소를 시사하면서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성향 축소가 펀더멘탈 요인은 아니지만 높은 배당 수익률이란 메리츠 증권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고 그 영향으로 수급도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화물사업 호조에 힘입어 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역시 1분기 영업 손실을 크게 줄인 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객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아시아나항공이 흑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1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하락했지만 올해 신규 제품 출시 및 판매 지역 확대 등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전략 가능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장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던 메리츠 3사와 관련한 깜짝 매도 놀랐어요. 리포트. 네. 진짜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권가에서는 거의 다 중립 정도 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련히 이거 매도 사인이구나 할 텐데 그것도 증권사 상대로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KB증권에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진짜 셀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를 나타냈는데요. 지금까지 그랬던 메리츠 3사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었는데 이 메리츠 3사가 배당 성향을 축소할 것을 시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실망감이 있었고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이거
매력 포인트 많이 떨어진 거야. 20%가량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어제장에서 메리츠 3사가 모두 급락을 했는데요. 보시면 한 13%에서 16% 다음 화면 보시죠. 13에서 한 16% 급락하는 모양새를 나타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증권가에서는 야, 이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증권가에서는 야, 이거 배당 성향이 줄어드는 건 모든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거야. 네. 사면 안 돼.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증권주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 네. 배당 높은 것이 증권 쪽이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사상 최대, 분기 최대 실적, 증권주에 가장 많이 붙었을걸요. 어마어마한 이런 실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차트 한 번은 보고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증권 업종 자체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건가? 부담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밑으로 좀 저점 밑으로 네. 내려왔기 때문에 좀 기회가 왔나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권주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메리츠 3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메리츠 금융은 배당 성향 3년 평균이 66% 정도였는데 그게 그 정도로 낮아졌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메리츠? 이런 느낌으로 좀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 좀 잠잠했어요. 이슈가 좀 덜한 맞아요. 느낌이 있었던 건설 섹터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벤트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 퇴색하지 않았어라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만간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거야. 다만 타이밍은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재선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5년간 24만 가구 공급 원칙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당선 당시에서도 이 건설주가 좀 강하게 올라간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난다면 어떤 쪽의 종목들을 좀 봐야 하나 이 증권가 리포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과거 흐름을 놓고 보면 20년 동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분양 7대 점유 대형사가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브랜드들을 네. 보유한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한 10년 동안 이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점유율이 한 60%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 86만에서 한 50만 이상은 이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추려서 봐야 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추려서 5대 건설사 얘기를 많이 하긴 네.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DLENC에 대한 추천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주 나왔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건설주를 바라볼 때 계속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건설 기대 요소도 있지만 분명 최근에 거론되는 부담 요소도 있는데요. 철근이 없대요. 우리가 집 짓고 뭐 짓고 할 때 이 철근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13년 만에 지금 철근 대량 공포가 있다. 본강 가격이 5개월새 50% 급등했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철근, H형광, 목재 거의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공사장이 곳곳에서 멈추고 있다라는 소식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 쇼티지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특히나 반도체, 철근, 철강제 온통 부족하다는 소식 네. 속에서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그러면 한번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조금 힘이 떨어질 때도 항공주는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특히 대형 항공주들은 강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특히 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추천이 나왔던 만큼 한번 AS 겸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1,245억 원이 나오면서 국내 항공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고요. 아시는 듯이
화물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물 운임은 하반기에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12억의 손실이 나왔는데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화물 매출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여객 수요도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에 대한 추천도 나왔을 만큼 어떤 항공주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연간의 흐름만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4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네. 나타났어요. 만약에 올해 이제 거래일에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셨다면 참 재미없는 시장을 한 3, 4개월 하셨을 텐데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시아나항공이고 뭔가 개선이 됐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시아나항공인데 어디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 여전히 대장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제시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봤을 때는 맞아요. 아직 이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실적에 대한 개선세랄지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매력도랄지 어쨌거나 대한항공이 인수했잖아요. 하다 보면 이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탑픽은 어떻게 꼽아볼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드렸던 각 이슈 그리고 종목별 전략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먼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좀 이 업계에 또 오래 계신 분으로서 그 매도 리포트 네. 증권사가 증권사에게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매도 리포트 거의 안 나오는데 어저께 이제 뭐 메리츠 증권 매도 리포트하고 또 다른데 몇 군데가 좀 나왔죠. 나왔는데 뭐 증시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매도 리포트가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례적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증권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순이익 2천억이 넘는 증권사가 7군데가 나왔고 계속해서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뭐 1조 클럽 얘기도 나오는 증권사가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저는 증시 자체가 지금 약간 이제 5월 달 들어서 약간의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지만 연말에 종가 기준을 본다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권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 자체만 본다면 그러니까 기존 저희가 증권주 관련해서 한 2, 3주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매수해서 수익 나셨던 분은 상관없지만 매수를 좀 뒤늦게 매수하셔서 손실 나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타이밍을 좀 뒤로 좀 밀어 놓으시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5월 달까지는 뭐 지난주와 같은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권주의 상승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때도 제가 메리츠증권 말씀드렸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배당을 뭐 좀 줄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저께 폭락이 나왔는데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미 어저께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메리트는 조금 좀 감소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메리츠 증권은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다른 증권사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메리츠 3사에 대해서 이거 활용하자라는 네. 얘기도 없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메리츠 그룹사에 대해서 배당 감소가 좀 악재가 나왔냐면 다른 섹터는 배당을 감소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은 맞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뭐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금융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투자를 할 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 배당을 줄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도가 확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메리츠 그룹이 좀 소규모 그룹이에요. 금융급사 중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좀 M&A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이 재원을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우상향한다라는 기조가 나온다라면 뭐 메리츠 그룹들도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한두 달 안에 회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메리츠 3사도 그렇고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연말에 봤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우상향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실적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고배당이기 때문에 그 매력도 감안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랜만에 건설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한창 건설주 얘기하다가 좀 시들해졌는데 네. 어제 또 워딩이 하나 나왔길래 그러면 지금 다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루틴 잘 알거든요. 건설주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테리어주, 그 다음에 네. 뭐 페인트주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건설주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여전히 어저께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본인 임기가 실제 오래 많이 남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1년 남짓 남은 재보궐 선거라서 그래서 재선을 전제하에 어떤 재개발 규제 관련된 것을 좀 완화된 것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죠. 한 달 안에. 근데 이것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의회를 통과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도 보면은 강화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작을 한다라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시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뒤엎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건설주들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꼭 뭐 서울시뿐이 아니라 정부도 계속해서 이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 정부하고 서울시 또 국토부하고의 어떤 조율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설주들은 지금 이제 어쨌든 성수기, 그러니까 이제 조업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 매출도 좀 늘어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약간 이제 수익성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좋게 나온 부분들, 생각했던 거 좋게 나왔고, 그러면 2분기, 3분기까지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건설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수주 모멘텀들도 나쁘지 않나요?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안정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건설 기준만 본다라면 뭐 특히 주택 시장만 본다라면 원래는 약간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지만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같이 묶어서 보신다라면 좀 대형 건설사들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삼성물산 뭐 한 17만 원, 18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 6만 원대까지 반등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주가 가게 되면은 뭐 건자재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데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전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수기, 그러니까 그 조업 일수가 현장 일수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데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은 엄밀히 따지면 주택 공급이 좀 줄어야지 좀 리하우스 그랬죠. 개념에서 네. 좀 이제 매출이 발생의 성장성을 좀 봤었는데 만약 신규 주택이 좀 많이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하고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갔을 때 오히려 인테리어주들은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얘기를 해주셨고 인테리어주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전 포인트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항공주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어떤 여행 관련 얘기했을 때도 일단 어제 의견은 아직은 좀 이르고 좀 확인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탑픽을 꼽아보자면 대한항공이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지금 LCC 저가항공주들 너무 힘드니까 네. 차치하고서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 항공주 전반에 대해서는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항공주는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만약에 한 500명 이하로 계속 안정적인 그 확진자가 좀 관리가 된다라면 조기에 거리두기 완화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 7월 달이 되면은 거리두기 재편을 하겠다라는 이미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 그러니까 주말 이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그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확진자 밀접 대상자라고 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요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든가 양성 반응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뭐 해외 여행 관련해 가지고도 자가격리 기간을 좀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백신 접종이 한 70% 이상 넘어갔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때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땡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어저께 뭐 항공주들 대부분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여행주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주말에도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델타 항공이든 항공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던 것도 이러한 그 영향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LCC 항공사들도 최근 두세 달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대한항공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최근 기준인 것이지 뭐 작년이라든지 이렇게 흐름을 본다라면 여전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항공주를 보신다라면 역시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일단 35,0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LCC 항공사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 해외 여행이라는 게 물론 장거리 노선 가기보다 약간 단거리 노선 쪽으로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LCC 항공사들이 영업 활동이 좀 재개가 좀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전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창의스픽은 오랜만에 엔터주 얘기를 해주실 건가 봐요. 네, 뭐 최근에 엔터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SN 같은 경우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뭐 JYP 엔터라든지 뭐 이런 YG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행주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요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콘서트 뭐 거의 뭐 처참하게 1년 넘게 지금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류 열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공연을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결국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의 어떤 매출 감소가 타격을 입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한류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엔터 소속사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좀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5월 원래 이제 5월 달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 중에서 가장 큰 성수기거든요. 이 공연이 많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아티스트들이 여름에 좀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도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딱 체감은 못하지만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또 OTT 이런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매출 다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런 엔터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당장 매수를 해보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들 섹터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은 어떤 주요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에 보시되 저는 뭐 그 하이브라든지 그리고 SM,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좋겠고 좀 하이브 관련해 가지고의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치면 엔터주 다 관심 갖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이다라고 했을 때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